안녕하십니까, 백선혜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기술주가 반등하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부담 요소는 산재해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불확실성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블루칩 클럽인 다우 지수는 1.6% 오르며 27,940선에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3,398선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다시 11,000선을 회복했습니다. 2.71% 가장 큰 폭으로 올라주며 11,141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은 주요 기술주들이 이끌었습니다. 최근 급락세 보이던 기술주들이 반등했는데요. 전거래일이 21% 넘게 폭락을 기록한 테슬라가 다시 기지개를 폈습니다. 10% 넘게 올라주며 반 정도 회복세 보였고요. 애플도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등 대형 기술주들도 모두 오름세 보였는데요. 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반응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최근 기술주의 조정에 대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동안 과도하게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하지만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이슈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에 유럽 사용자의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악재성 요인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차례 언급했던 미중 갈등인데요. 연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디커플링을 언급하기도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태도를 강경하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역시 보복성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을 방문하는 미국 관료나 대만과 관련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이트댄스도 미국 당국과 틱톡을 완전히 매각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도 잠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장은 백신에 대한 갈증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불확실성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11월 대선 전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영국의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3상 임상시험이 중단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초 사이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상태입니다. 기술주가 끌어올린 뉴욕 시장은 모두 플러스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의 식당이 식당 운영을 재개합니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손님은 실내 수용률의 4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뉴욕주는 코로나19 집중 발생지였는데요. 그래서 뉴욕주는 엄격하게 경제활동을 제한했습니다. 3월 중순부터 뉴욕주 식당은 실내 영업을 할 수 없었는데요. 드디어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음 주 중에서 임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부작용 우려로 코로나19 백신 3단계 임상시험을 일시 중단했는데요. 영국의 한 참가자가 원인 미상의 심각한 부작용 증세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해당 참가자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더해졌는데요.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백신 임상이 중단된 것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카카오게임즈가 상장합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 2배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에 상한가까지 치솟는 이른바 따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외 시장에서는 공모가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거래됐는데요. 하지만 기업의 실적 등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 급등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확정합니다. 오늘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데요. 이번 8차 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주력에 대한 의지를 총결집하는 자리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약 7조 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의 4차 추경 예산안을 보고받고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 증시가 반등하며 하락했습니다. 0.19% 약세 보이며 93달러 26센트에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70전 오른 1189원 10전에 마감했습니다. NDF 역외 환율이 1184원대로 마친 것을 감안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앤 테마입니다. 오늘은 내 마녀의 날입니다. 내 마녀는 주가지수와 개별지수의 선물과 옵션을 뜻하는데요. 4가지 파생 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입니다. 내 마녀의 날에는 주식이 이유 없이 급등하거나 급락을 합니다. 주가가 요동치면서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마치 마녀가 심술을 부리며 돌아다니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3월과 6월, 9월, 12월의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9월의 두 번째 목요일로 올 들어 세 번째 내 마녀의 날을 맞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8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원자재와 중간재의 가격과 제품 출고가 등을 반영하는데요. 경기 선행 지표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유럽 중앙은행 실무진이 유로존 인플레이션 전망을 얼마나 하향 조정하느냐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현재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계속 높이려는 정책을 쓰는 상황입니다. 만약 유로존에서 인플레이션이 반등하지 못하면 유로화 강세를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마녀의 날인 오늘 요동치는 시장이 예상됩니다. 중심 잘 잡고 바른 투자하시고요. 오늘 상장되는 카카오 게임즈에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요즘 업체들은 폴더블 스마트폰을 연이어 출시하는데요. 어제 삼성전자에 이어서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서피스 듀오가 출시되니까요. 폴더블 폰과 휴대폰 부품 등 관련 섹터도 챙겨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